여기 한국과 중국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두 나라에서 정말 생존의 위협까지 받았다며 학을 떼는데요.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국영방송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레나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이슈들을 심도 있게 취재해서 방송국에 전달하고 제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 자주 나가서 해당 국가의 이슈들을 취재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끊임없이 방송국 관계자와 긴밀하게 업무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 한국에 첫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기회냐고요? 아무래도 요새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영화나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한류가 독일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문화적 힘에 대한 기획 기사가 나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번 취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취재하러 한국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평소 업무 욕심이 꽤 많으신데 이번 한국 특집 기사를 한국에 대한 시리즈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가까운 나라 중국, 일본과는 어떻게 다른지 추가 취재해서 분량을 더 늘리라고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처음엔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로 출장이 잡힌 건데 일이 커지다 보니 아시아 주요 3국에 대한 기사까지 내보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일이 2배는 많아진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었고 출장을 함께 갈 기자들이 더 투입되어서 나라별로 나눠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야 할 사람이 막내 기자다 보니 취재 방향 등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 선배인 저도 함께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간 홍콩, 싱가포르, 일본은 방문을 해봤는데 중국과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두 나라가 가깝기도 해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았어요. 먼저 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10년 새에 기술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거두었다고 하기도 했고 자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홍보를 아낌없이 하고 있기에 저는 매우 기대한 채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경험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들은 최신 QR코드 수속을 통한 3초 입국이 가능하다며 자랑해 댔는데 실제로 가본 중국 공항에서는 모든 작업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국제공항 직원이라는 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해서 결국 제 뒤에 줄 서 있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인이 통역을 도와줘서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웃겼던 건 공항 앞에는 중국인 노숙자들이 관광객을 붙잡고 끈질기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QR코드를 내밀면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신 기술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약간의 기이한 느낌을 받긴 했어요. 공항에서 노숙자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첫 느낌은 좋진 않았지만 중국 상하이는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쾌적했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해서 그런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히 중국이라고 하면 후진국이라고 하고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독일인들도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곳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막내 기자는 상하이 곳곳을 돌며 취재를 했고 마지막 취재차 상하이 중심을 벗어난 외곽 도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상하이에서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가장 비싼 프리미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간 취재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고 버스 안에서 쉬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에서 충격을 받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중국인들의 충격적인 시민의식을 몸소 겪어버린 겁니다. 그 버스는 지정 좌석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자리에 다른 중국인이 무단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 앱을 들이밀며
제 자리임을 정중하게 알리고 비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국인의 대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중국인은 자기가 먼저 앉았는데 왜 나와야 하냐면서 정 앉고 싶으면 자기에게 웃돈을 주고 자리를 사라는 상식밖에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곧바로 버스 기사를 호출했는데요. 그런데 버스 기사도 그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는 승객들이 어디에 앉든 관심 없고 자신은 버스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것만 관심 있다는 책임감 없는 모습만을 보이더군요. 결국 저도 제자리도 아닌 곳에 가서 앉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함에 따라 더 엄청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선 저와 막내 기자는 기겁을 했어요. 분명 상하이 중심을 조금 벗어난 것뿐인데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빈민가 일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상하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빈부격차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던 거죠. 물론 어느 나라든 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하이와 같이 번창한 도시의 옆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막내 기자와 저는 중국에선 프리미엄 버스도 좌석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걸 몸소 경험했기에 취재를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가는 버스는 일반 버스에 탑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버스는 더 가관이더라고요. 일반 버스에 탄 중국인들은 버스 통로에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투척했고 심지어 버스 안에서 술까지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껴도 생생히 들려오는 그들의 중국어 목소리는 정말 달팽이관이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듣기 불편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웬 중국인 여성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소리를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떻게 차를 세울 수가 있다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건지 저는 그녀의 고함에 학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5분여간 계속 고함을 질러댔고 결국 버스 기사는 한숨을 내쉬며 차를 갓길에 대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막내 기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버스가 정차하자 중국인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이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대로 갓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출발한 버스는 곧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화장실을 놔두고 근처 풀밭에서 자리를 잡고 볼일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원시인도 아니고 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눈살을 찌푸렸지만 얼마 안가 중국인들이 왜 화장실을 놔두고 밖에서 볼일을 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고 문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중국인들이 길가나 화장실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길가나 수풀에서 볼일을 보면 바깥 풍경도 보고 더 자유롭고 개인적인 공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충격은 쉽사리 가시지 않은 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잠시 눈을 붙였는데 어느새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내릴 준비를 하고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국외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 나라별로 대표하는 공항을 많이 구경했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시설과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고만고만하고 평범한 공항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인천공항은 전 세계의 공항시설로 따진다면 최고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완벽 자체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으리으리한 규모도 정말 멋졌습니다.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 공항이 쾌적하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친절했는데요.
한국이 빠르다 효율적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특색이 확연히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에 중국처럼 거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서울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직통 열차였어요.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가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열차도 크고 제일 인상 깊은 점은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배려가 어떤 나라보다 확실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었고 심지어 열차에 사람이 꽤 있었는데도 배려석은 비어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기자와 함께 돌아본 서울은 마찬가지로 중국 상하이처럼 화려하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쾌적했어요. 게다가 서울의 명동은 관광지로도 유명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취재할 때만 해도 중국 상하이와 큰 차이점이 없어서 걱정을 했어요. 이렇다간 아시아 국가가 대부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야 할 것만 같았죠.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다음날 일정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취재를 마치고 다음 취재할 도시가 청주였어요. 우리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막내 기자와 저는 또 버스에서 좌석을 뺏길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 도로는 차가 많다 보니 너무 많이 막히고 거북이처럼 느렸습니다. 한국은 서울과 경기도 쪽으로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인구가 많은 곳에 차가 많고 결국은 교통체증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어요. 어렵게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한국 고속도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중간마다 휴게소가 아닌 졸음 쉼터가 있다는 겁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피곤한 사람을 위해서 잠시 화장실도 이용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던 버스 기사님은 20분 거리에 있는 휴게소에 들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고 있던 제가 휴게소를 들르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격렬하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함과 동시에 자칫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는데 갑자기 중국의 화장실이 생각났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도 중국처럼 칸막이가 없거나 문도 없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사라졌어요. 그때 중국인 여자처럼 고함을 질러서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뛰쳐나가 풀밭에라도 용변을 해결하고 싶은 정도로 배가 아팠거든요. 아는 신이란 신께는 모두 기도를 올리고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하자마자 1번으로 내려서 화장실로 무작정 뛰어갔어요.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배가 아파 화장실을 향해 달릴 때 속으로 제발 더럽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는데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충격적인 한국 화장실의 광경을 보고야 말았어요. 세상에나 무슨 화장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중국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화장실의 쾌적함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독일 휴게소 화장실의 경우도 멀리서도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눈보다 코가 먼저 알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노후된 시설로 여기저기 고장도 많이 나 있고 청소 상태도 그리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 오랫동안 쩔은 암모니아 악취로 정말 불쾌해요. 물론 유료 화장실은 사정이 다를 순 있으나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은 게다가 무료잖아요. 그런데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도록 깨끗하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깨끗함과 청결함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건 변기가 있는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통풍 기능도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벽면에는 변기 커버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가 있어서 휴지에 뿌려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휴지는 기본이고 손 세정제, 핸드 드라이어,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공용 화장실이 이 정도로 호텔 못지않은 시설로 갖추어진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겁니다. 집 밖에 나오는 순간 화장실이나 마시는 물까지 요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유럽의 나라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 놀랍고 충격적인 건 여자 화장실은 여성들을 위한 아주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는 겁니다. 흐트러진 화장을 새로 고치고 외모를 다듬을 수 있는 파우더룸과 또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이나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까지 갖추어져 있는 광경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건 정말 도로 위의 호텔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설이니까요. 화장실의 놀라움도 컸지만 휴게소에 있는 푸드 코너에 다른 나라에서 전혀 보지 못한 장면들이 저는 너무 재미가 있었는데요. 우선 모든 주문은 키오스크라는 기계에 주문을 하게 되면 종류별로 음식을 만드는 주방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벌써 기계가 다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는 걸 보며 한국은 뭐든지 빠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게다가 음식들을 조리하는 주방이 개방되어 있어서 내가 먹을 음식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같이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안심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휴게소 한쪽에는 공원이 있어서 잠시 앉아 쉴 수 있었는데요. 공원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작지만 그곳에서 경치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막내 기자와 앉아서 쉬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정말 평화롭고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정한 휴식을 취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취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인이 본받아야 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취재차 출장으로 왔지만 다음에는 일이 아닌 여행을 와서 한국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국 여행기에 대해서 칼럼을 써보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